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물론이고요. 오후장 갈수록 상승폭이 더 높아지면서 장중 9,088선까지 터치하는 움직임. 현재 구간에도 2% 넘는 상승세 9,080선 위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주역은 SK하이닉스였고요. 현재 구간 8%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1,942조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270만 원 선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해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 103개, 하락 종목이 800개입니다. 그만큼 종목의 쏠림 현상이 크다는 점 또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만에 코스피는 3배가량 지수 상승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과연 다음 스텝은 어디까지 갈까요? 이 부분 오늘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에서 가장 좀 긴장하고 주시했던 게 FOMC 그리고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새벽만 하더라도 조금 매파적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감이 커졌었는데 막상 우리 시장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요. 지수 자체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시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케빈 허시 신임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이제 FOMC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좀 높았던 상황인데 일단은 뭐 기준금리를 이번에는 동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동결이 발표난 이후에 시장은 좀 더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경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점도표라든지 아니면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면은 사실상 조금 매파적으로 들리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래도 기대 요인들은 좀 남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지금 7월 FOMC까지는 역시나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지금 미이란이 휴전이 됐기 때문에 사실 WTI도 최고점에서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일단 유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가장 자극했던 가장 큰 요인이었고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과연 일반적인 상품까지 확산이 되느냐, 물가 상승이 전이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다행히 지난번 5월 달 미국의 CPI라든지 PPI 지수 자체가 사실상 예상치를 조금 하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시장이 좀 안도감을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또 이게 6월 달 또 PPI라든지 CPI 이런 지수들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더 안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5월 달 지수표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6월 지표까지만 좀 잘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연준이나 시장 모두 다 이런 지표에 따라서 정책을 바꿀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난 5월 달 지표를 봤을 때는 6월 달에 기대감이 없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보다는 역시나 지금 잘 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 MLCC라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격도 인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증시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지금 지수가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7월 달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7월 달에 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섹터들 중에서 실적 기대감이 높은 산업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더 변동성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한다면 역시나 증시의 변동성은 역시나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세 그리고 오늘은 MLCC 기판까지도 그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하이닉스랑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수 역시나 오늘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정말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뭐 곧 있으면은 삼성전자를 넘어서서 네. 시총 1위가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투자 매력도가 있길래 이렇게 삼성전자보다 더 부각받는 걸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네. 이슈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역시나 ADR 상장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가
글로벌 주요국 대비했을 때 대표적인 주요 종목들 자체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던 요인들이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ADR라고 하는 주식 예탁 증서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올해 안에 이번 달 안에 일단 승인이 마무리가 되고 8월 달에 상장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실질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 자체는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가 일단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TSMC라든지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이익이 훨씬 더 잘 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훨씬 더 시가총액이 훨씬 더 낮은 이유는 역시나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이 유입, 수급 유입이 사실상 좀 어려웠던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R 상장은 역시나 주가를 재평가받게 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상장하기 직전까지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전혀 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은 ADR 상장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구간인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대급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위탁 생산을 사실 오랫동안 적자를 유지했던 사업이었는데 이 반도체 위탁 생산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TSMC가 전 세계에서 위탁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는 반도체 칩의 수요를 TSMC 공장만으로는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파운드리와 그다음에 반도체 메모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지금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충분히 매력적이 있지만 삼성전자도 뒤처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성장률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두 종목 다 매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소외감을 느끼시고 있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도 역시나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증권사마다 다 다르고 외국계도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지금 블룸버그에서 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보면요. 각각 한 400억 원대 후반, 그다음에 300억 원대 후반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글로벌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블룸버그 기준입니다. 1위와 3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글과 MS 이런 기업들 다 제치고 지금 우리나라가 3위권 안에 두 회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실적들이 계속 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지금보다 2배도 오를 수 있다. 라고 전망치가 목표 주가가 나올 정도로 여전히 지금도 저평가 매력은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안 나오는 편이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PR도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으니까요. 흔들릴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 역사상 최고점 돌파했다고 하는데 내 계좌는 왜 이렇게 그대로일까 이런 포모 현상 나타나시면서 또 매도하고 하이닉스 삼성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선 대표님께서는 지금 역시나 좀 저평가다,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정말 꾸준하게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부장은요 변동성이 좀 큽니다. 소부장까지 밸류가 확산될 것 같아서 또 상한가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급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응이 쉽지 않거든요. 이 변동성이 나타나는 소부장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수급 쏠림이 나올 때마다 너무 급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쉽게 이게 매수 버튼이 잘 안 눌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소부장 기업들도 결국 투톱을 따라가는 모습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역사적으로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소부장 특히 소재, 부품, 장비 하나 할 거 없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1차 벤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장주격에 있는 게 지금 VM이죠. VM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 신고가 부분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TSMC라든지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다이렉트 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급증을 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역시나 지금 수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많은 뭐 TSMC라든지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뭐 HPSP라든지 이런 종목들 눌릴 때마다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오늘은 좀 다른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TFE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조금 6월달 초부터 시작해서 단기 급등이 좀 나온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지만 최근 들어서 낙폭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의 테스트 부품을 만들고 있는 토탈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스트 소켓과 테스트 보드, COK라고 하는 반도체 핵심 부품을 모두 다 만들고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부품 간의 호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3대 핵심 부품을 모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CPO 기술이라고 해서 이 엔비디아의 젠수랑 CEO가 굉장히 이 메모리 반도체의 반도체 칩의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CPO 기술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전기를 굉장히 짧은 거리만 이동을 시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광신호로 바꾸고 이 광신호를 광섬유로 보내는 거를 만드는 기술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켓을 이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만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브로드컴 쪽으로 이미 CPO에 들어가는 이 소켓을 이미 양산했던 납품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쪽에서 이미 검증을 끝난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 수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소캠 같은 경우도 테스트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매출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핫한 기술에 관련된 소켓, 테스트 부품들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0% 이상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5월 달 고점까지 룸이 열려 있다라는 판단이어서 5월 달 고점 부근인 한 7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한번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한 4만 5천 원 정도 선이 전 저점인데 전 저점 이탈 시에만 현금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FE 최근에 또 상승을 시도하다가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 나오고 있는데 CPO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광통신, 광섬유 관련된 기술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섹터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반도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MLCC 오전장부터 좀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MLCC 관련된 기업들 뭐 상한가도 올라가고 사상 최고치도 기록하고 정말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접근 괜찮을까요? 역시나 이 반도체랑 똑같은 상황인데 네. 반도체가 너무 호황을 부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다 AI 확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AI가 확산되게 되고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가 고사양으로 될수록 이 MLCC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 수요는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대표적인 MLCC 기업들 같은 경우 공장을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밀려 들어오는 주문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JP모건 쪽에서 보고 있는 MLCC의 수요는 올해도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배 이상 늘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늘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지금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반도체처럼 메모리 반도체처럼 쇼티지가 몇 년간 지속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무라타라든지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따라 올리면서 2분기부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도 굉장히 걸맞는 종목이기도 하고 특히나 AI 서버 쪽에서는 이 MLC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2만 5천 개에서 2만 8천 개 정도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 최신 스마트폰 한 대에도 1,000개 이상의 MLCC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LCC는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못 팔아서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쇼티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가격 인상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가격 인상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초입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상 사이클 초입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 지금 산하권에서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MLCC도 잘하고 있지만 기판 쪽도 지금 초호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전고점을 뚫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저항도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바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MLCC가 워낙 호황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기대감이 있는 건 우주항공 쪽에 대한 테마가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MLCC 특히나 우주 환경에서 이제 작동이 가능한 MLCC를 국제 과제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왔었는데 일단 이 회사가 지금
11월 달에 누리호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제 하반기 때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비싸다 보니까 최고점이다 보니까 매수 버튼이 안 눌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을 또 위해서 소부장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키스트론이라는 종목인데 조금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MLCC 핵심 소재인 리드와이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기라든지 납품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게 MLCC 내부의 전극이라든지 PCB를 연결해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MLCC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이 리드와이어의 수요도 함께 똑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초호황을 누리고 있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지금 주가는 지난달 고점 7,300원 대비했을 때 지금 4,900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조정받고 반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키스트론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LCC 관련된 모멘텀 안고 있는 기업들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그리고 키스토론까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가면서 오늘은 그 낙수 효과를 MLCC가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당연히 에너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원전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변화가 있는 시즌이다, 뭐 아니면은 국내 그리고 국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오늘은 좀 소외받고 있거든요. 원전 기업들 상승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원전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낙폭이 좀 큰 편이잖아요. 네. 대표주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방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MLCC 특정 종목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급등 나올 때 못 사셨던 분들 좀 아쉬웠다 한다면 지금이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서 지금 승인 속도를 계속적으로 높여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원전을 좀 빨리 지어야지 미래에 있을 이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관점 때문인데 지금 뭐 유럽같이 친환경에 굉장히 앞장섰던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다 탈원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들 안 한 주요국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원전을 다시 한번 짓기 위해서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 체코 원전 수주를 했을 정도로 최근에 가장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나 미국이 가장 원전을 많이 지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 원전 한 10개 정도 지을 계획이니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원전을 짓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프랑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기술력 면에서는 지금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일단 어떻게 보면 비딩을 했었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수주를 하면서 이겼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일단 미국 시장 개화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나오지 않고 단순히 원전주로만 묶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의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일단 주기기를 만들고 있는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지금 대장주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누릴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HI라든지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캐시카하고 확실합니다. 일단 배열해수 보일러라든지 열교환기라든지 에어쿨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두 회사 모두 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거기다 실질적으로 뭐 복수기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BOP라든지 이런 원전 관련된 실제 수주까지 완료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캐시카하고 확실하고 원전 테마까지 붙는 실제로 납품까지 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 더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낙폭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S&T 에너지라든지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세 종목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박철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장 9,100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9,10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결국엔 대표님의 말씀도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 그 안에서 좀 파생될 수 있는 AI 그리고 원전, MLCC 이쪽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10,000포인트까지 우리 시장 반도체 AI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될지 아니면은 매수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